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킨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킨들과 아마존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혹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거나 킨들 이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갖고 있는 킨들 기계를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킨들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킨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킨들 언리미티드라는 그 구독 서비스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킨들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통 때는 이제 광고가 들어간 버전이에요. 그럼 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지 않고 일본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얼 넘버를 또 확인해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제품과 제품 그 이름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세대, 지금 8세대인가까지 킨들 페이퍼 화이트의 경우에 나와 있는데 얘가 정확히 어떤 시리즈에 대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킨들을 구입한 게 2013년도입니다. 이제 5년 동안 사용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킨들은 이 정도 얇기입니다. 예, 연필이나 펜을 비교해볼까요? 펜보다 얇아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제가 오랫동안 써가지고 오랫동안 써서 이렇게 아마존의 로고 들어가 있고 여기 제가 스티커를 붙였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는 전원 버튼과 이제 LED 램프라고 할까요? 이제 충전할 때는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케이블 USB 단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고무라고 하면 우레탄 이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건 완전히 플라스틱 느낌이 납니다. 앞에는 킨들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 이쪽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여기도 스티커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이렇게 계속 눈이 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면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일단 좋겠다. 그리고 킨들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끄거나 하진 않습니다.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이제 약간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밑에 그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보이는데 별 차이가 없죠. 여기 스와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킨들이 켜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읽던 책 이전의 화면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얘가 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화면 구성은 이쪽을 누르면 페이지 넘김이 되고 이쪽을 누르면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쪽 상단쯤을 누르면 이제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그 도구바 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여기가 어디쯤의 위치인지 나오고 있어요. 그쵸? 페이지도 따지면 216페이지에 31을 읽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얘가 챕터를 읽을 때 몇 분이나 남았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읽기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읽기 화면에서는 하단에 이렇게 18%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 minute left in chapter 돼 있고 wordwise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wordwise는 아마존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도움말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최근에 그 iOS 앱에도 반영이 되었던데 예전에는 킨들에서만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준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건 보여드리고 어쨌든 모를 만한 단어에다가 위에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짧은 힌트를 줘요. 그 힌트는 대개는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적절한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이제 눈치껏 보면서 이 전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책의 양에서 몇 퍼센트냐, 그리고 몇 분 정도 읽으면 이 한 챕터를 읽을 것 같으냐 라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면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8%는 그대로 있고요. 이 책을 읽으려면 4시간 50분 정도 너는 더 읽으면 되겠다 라는 표시고,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로케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책과 다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19라고 나오는데 전체 페이지를 이제 페이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 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얘가 계측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종이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페이지가 되겠고요. 저는 선호하는 것은 이렇게 챕터에 얼마가 남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뭐 상단에는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가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도록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잉크의 특징은 이제 비침이 없다는 건데요. 비침이라는 건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글자를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눈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책이랑도 별 차이가 없죠. 밤에 특히나 좋아하는 것은 불을 꺼놓고 책을 읽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잠이 오면 책을 바로 이렇게 꺼버리고 잠들면 되는 거죠. 다시 뭐 일어나서 불을 끄거나 하진 않아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주 빠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빠르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잉크의 특징이 원래 그렇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잔상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빛도 균일하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설정으로 가야 되겠죠. 설정 상단에 보면 홈, 그다음에 백, 이건 이전 버튼이고 세팅, 그다음 굿리즈는 일종의 뭐랄까요, 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에요. 스토어는 이제 아마존 책을 구경하고 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건 검색하는 란인데 이 검색하는 란에서 여기서 검색어를 치면 이 책 안에 있는 단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페이지 디스플레이인데 책에 대한 표시가 책에서 책을 어떻게 읽을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좀 앞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고 여기는 바로 어떤 페이지로 가고 싶다 이러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고 어딘가에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 노트를 보고 자기가 선택한 노트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제 이건 북마크 같은 거거든요.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북마크를 해놓으면은 그걸로 바로 간다든가 북마크를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또 다른 게 있죠. Shop, Kindle Store, Vocabulary, Builder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온 도구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건 뭘까요? 이거죠.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라는 기능은 이게 이북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킨들을 보면서 밑줄을 긋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설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밑줄 그은 것들을 저에게 보여줘요. 사실 그 중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밑줄 그은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그게 무슨 장점이 되느냐면 그냥 제가 막 그냥 책을 읽고 있다가 이 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도 다른 사람이 밑줄 그었다고 돼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손쉽게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좀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밑줄 그었다고 해서 반드시 저한테도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늘 책을 읽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엑스레이 기능을 켜뒀어요. 그리고 세팅으로 돼 있고 노트는 내가 밑줄 그은 것이나 내가 메모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 디스플레이에 보면 이제 얼마나 좀 뭔가 이제 이 세 가지 설정이 있죠. 표준도 있고 좀 뭔가 빡빡하게 된 것도 있고 커다랗게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씩 다 사실 손을 봐요. 제가 선호한 글씨체를 설정하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글씨체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이제 진하게 할지, 굵게 할지, 볼드 체어 정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뒤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요것은 미리 보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영을 하게 되면 얘가 잠깐 그 내용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약간 걸리고, 다시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이즈,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북의 장점은 글자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인다, 너무 작다, 기존의 책의 글자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변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여백이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놓고 보일지, 그 다음에 여백이 얼마나 있을지, 정렬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할 수가 있고요. 리딩에서는 아까 보셨죠?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시할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여기 눌러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설정할 때도 설정에서도 미리 정해둘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theme은 뭐 이렇게 요중에 하나를 저장하라는 건데 뭐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예 펼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궁금하실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스토어에 가면 iOS 기기죠. 애플에서 만든 기기에서는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킨들에서는 책을 바로 살 수가 있고, 킨들 계정으로 카드를 등록해 놓았다면 여기서 보고 바로 책을 살 수도 있어요. 얘가 제가 읽었던 책, 제가 선호하는 검색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추천을 그렇게 합니다. 추천하는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추천한 책이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싶으면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책을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책이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이 샘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try a sample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샘플을 받기를 누르면 책의 앞 페이지 일부를 보내줍니다. 그럼 샘플이 너한테 배달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인터넷이 연결돼 있겠죠. 저는 와이파이 버전인데요.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그 책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책을 다운로드가 됐다고 해요. 책을 다운이 되고 나면 처음 열 때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 책을 열면은 이제 책을 읽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샘플로 받은 책에는 밑줄을 긋거나 할 수는 없어요. 밑줄을 긋거나 노트할 수는 없지만 보통 때 보는 방식대로 똑같이 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책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앞 페이지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르긴이라는 분의 책을 읽고 있어요.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 자 보시면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는 리디북스 앱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밑줄을 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북을 읽을 때 불편하다 느꼈던 게 이제 밑줄 긋는 것 같은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잉크는 좀 반응이 느려요. 그렇지만 킨들은 굉장히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걸 잘 구현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밑줄을 긋을 수 있고, 언두는 밑줄을 취소하는 것, 노트는 노트를 쓰는 것, 쉐어는 공유하는 것인데, 이 쉐어에서는 앱과는 다르게 트위터나 굿리즈에만 쉐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디북스랑 좀 달라요. 리디북스는 글의 일부를 캡처해서 그림으로 공유를 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일종의 링크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혹시나 공유를 하더라도 글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트를 하거나 할 수 있고, 클릭하면 지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킨들은 이렇게 밑줄을 페이지 넘어서까지 밑줄을 그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리디북스는 최근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리디북스는 여기 페이지 끝에 가면 형광펜을 이어서 긋겠냐 묻는 말이 나오죠. 그러고 나면 그걸 선택하면 그 다음 문장까지 자동으로 되는데, 얘는 내가 드래그 하는 만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좀 누르면은 단어에 대한 사전이 나와요. 사전은 여러 가지 사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다운로드 받으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구글 검색 같아요. 아마 검색을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위키피디아도 잠시 보고 주로 사전을 사용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모르는 단어일 것 같은 것에 이렇게 월드와이즈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사전을 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월드와이즈를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누르면은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쪽은 힌트를 적게, 이쪽은 힌트를 더 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설정하면은 얘가 더 많은 힌트를 주거나 더 적은 힌트를 주죠. 그쵸? 힌트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뭐 난이도랄까 이런 것들을 얘가 보여주는 겁니다. 월드와이즈를 설정을 켜놓으면 이렇게 그 행간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숨기면 이렇게 빡빡하게 되겠죠. 보통 책처럼. 그래서 보일 때와 숨길 때가 달라요. 종이책에서는 그냥 이 정도라고 읽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좀 널찍하게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또 습관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힌트는 좀 적게 널찍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의 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킨들이 일단 우수한 점은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읽는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충전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그래요. 그리고 좀 보여드릴 게 제 버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옵션에 세팅해 가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페넌털 컨트롤이라고 이제 그 부모가 관리하는 것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딩 옵션, 디바이스 옵션 불러야 되는데 제가 가볼 것은 뭐가 있어요? 리딩 옵션은 글 읽기와 관련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얘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나 이걸 보고 싶거든요. 디바이스 인포에 가니까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이 5.10.2.1 그 펌웨어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최근에 또 업데이트가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성능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킨들을 사서 기계가 좋기 때문에 킨들을 사서 우리나라 책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마존이 들어와 있지 않고 이북을 사서 대충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북에는 이제 코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DRM 코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아무 책에서나 어떤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알라딘에서 산 책을 이북을 킨들에서 읽고 싶다 이런 것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구글 북스에서 책을 산 다음에 캘리브레라는 그 소프트웨어로 코드를 DRM 코드를 풀고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킨들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 중에 장점이 여기서 읽던 페이지를 아이패드에 가면 또 그게 반영되어 있어서 내가 읽던 것이 동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휴대폰으로도 읽다가 킨들로도 읽다가 아이패드로도 읽다가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읽는 게 굉장히 편리한데 한글 문서를 이렇게 변환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 책을 읽겠다라는 분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어 책을 읽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킨들 언리미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킨들 언리미티드는 9.99달러를 내고 킨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책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모든 책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의 목록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목록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책들을 언리미티드하게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킨들이 제공하는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킨들 언리미티드에서 제공하는 책의 목록을 보시고 이게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이 많다. 대부분 가벼운 류의 책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책 한번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돼서 언리미티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래서 혹시나 영어 책을 읽고 싶다, 그리고 영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편하게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킨들은 분명히 좋은 기기가 맞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아주 튼튼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래서 저처럼 뭐 이렇게 제가 한 4, 5년 쓰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점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기기입니다. 혹시나 영어 책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려요. 게다가 가장 좋은 장점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책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엔 아마존에서 책을 우리나라로 배송해주는 경우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꼭 옆에서 종이책으로 봐야 되는 책이 아니라면 킨들로 보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킨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킨들 언리미티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누가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